모든 화살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님. 어제 네.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무슨 TF예요? 우리 적폐청산위원회. 당내. 당내에 아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예. 박범계 의원님이 위원장이고.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하고는 별개 거죠. 그렇죠. 국정원은 국정원 내에 네. 있는 거고. 아하. 예. 근데 어제 민주당 적폐청산위에서 발표한 MB 정보 문건. 나도 사찰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한때 불교에서 사찰 자주 다녔는데. 아유, 봉도사님의 유머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출연이라서 지금 적응하기가 힘드네. 50대라는 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이런 거에 뭐 터지면 안 돼요. 그럼 아재야. 저는 안 터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수 의원님은 엄청 웃고 싶은데 난 50대 아니에요. 60대예요. 예, 어떤 내용이었죠?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누구죠? 이명박 정부 때 수석이었던 분의 왜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오늘따라? 예. 네. 보좌관. 네네 보좌관이 정무수석 보좌관. 예 디도스 관련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분이 밀 반출한 문건들이 715건이 있었던 그분이? 거잖아요. 청와대에. 김효재 정무수석 보좌관. 예. 그래서 그 문건들이 방황하다가 결국은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데 그 부분이 공개 문건이어서 비밀 문건이 아니라서 대통령 지정기록물도 아니고 비공개도 아니고 공개 문건. 네. 그래서 지금 그 적폐청산위원회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의원들에게만 되니까요. 그래서 열람하고 옮겨 적어서 이기해가지고 저희가 문건들을 어제 한 7건 정도 공개를 했죠. 예. 네.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정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뜨문뜨문 얘기하니까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구나. 어떻게 된 거죠? 네. 김효재 전 정무수석 보좌관이 네. 무슨 문건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경에 예. 디도스 파동이 있었잖아요. 2012년이 아니고 디도스 파동은 2011년 10월 26일 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네. 선관위 디도스 사건. 네, 그건데요. 2011년?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네. 2012년에 예, 2012년에 그 김효재 정무수석의 보좌관인 김성준이 관련돼 있어서 그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 김성준이라는 그 분이 예. 본인의 어떤 사적인 욕심이 있으셨는지 비밀 문건들을 다 유출해서 집에 갖고 있었다. 715건을 집에 갖고 있었던 700? 거죠. 15건. 15건. 그래서 그 문건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갔는데 예. 그중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남아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중에 13건만 예. 본인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나머지 707건이죠. 702건이요. 이 702건. 예. 이 건을 그냥 청와대에다가 돌려줘요. 그래서 이 문건이 그 705건의 이 건의 문건이 예. 마구 방황하다가 박근혜 정권 이 말기에 이게 그 국가기록원으로 그냥 던져진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정 절차도 안 거치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기록원에서 이거를 확인해서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안보에 되게 있었다. 위험한 예. 요건들은 이제 비밀로 하고 나머지를 진수희 장관님 행정부에 있었잖아요. 이 가능해요 이게?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권력 그 정권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 그 정권의 전체 뭐 내부 깊숙이 해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알고 있기는 좀 국무위원 중에 왕따는 아니셨었잖아요. 그래도. 왕따는 아니었지만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뭐 국무회의라는 공식적인 석상에 등장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대통령 예. 비서실에서 좀 구중궁궐에서 은밀하게 진행됐던 부분이다. 아니 그 뭐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만 하시고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다 잘 충격으로 쓰러질까 모르겠는데. 봐. 아니 기사 못 보셨어요? 기사 어제 부분은 하루 종일 막 엄청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마치 내용인지. 추석 맞이 예.
뭐 창고 대방출처럼 예. 저희가 문건들을 다 방출을 간단하게 해서 몇 개만 소개시켜 주죠. 그럴까요? 예. 네. 간단하게. 아, 괜히 얘기했네. 네. 아니, 저는 어차피-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그래서 다 굳이 몰라요. 왜냐하면 공개하려고.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더더욱 몰라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너무들 요즘 정보가 쏟아졌고 신문을 못 봐요. 봐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네. 예. 일단 첫 번째 청와대 홍보수석 홍보기획 비서관실에서 만든 문건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게 KBS 장학 문건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좌파 그 성향의 주요 간부들을 다 그 뭐 학교며 정치 성향이며 출신 지역이며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명시해 놓고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배제를 시켜라. 그런 방법과 예. 그다음에 그때 우리 지금 그 민주당을 도청했잖아요. 지금 그것도 핫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도청했다고 고발을 했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고발했죠.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문건도 뭐라고 돼 있냐면 KBS의 김인규 사장의 입지를 예. 돈독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무혐의 처리를 통해서 부담을 자, 강경하게. 내용을 다 들어 너무 기니까 네. 그래, 두 그래서 번째. KBS 도청 두 번째 게, 네. 세 번째 게, 두 번째. 두 번째 게. 예,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가 주도한 관건 선거 의혹이 관건 문건이 선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명의 지금 핫한 박형준 또 정진석 이분들을 포함한 11명에 대해서 그 11명에 저가 예, 있었나요? 총선에 혹시? 예. 안 들어 계세요. 미안합니다. 이해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들어 계세요. 예. 비서관들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을 전격 퇴임 이후에 지원해라. 안전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총선에 전면 나서게 하고 예.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부서를 따로 알겠습니다. 만들자. 이런 내용이 11명 꼭 당선시켜라. 네, 어마무시한 내용이죠. 세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는 오히려 그 스프링 노트라 그래서 그분이 그 압수수색된 문건이 아니라 예.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캐비넷에 예. 아무렇게나 박혀 있던 곳에 스프링 노트가 있어요. 예. 거기 연필로 빼곡히 써 있는데 그 내용 문건 안에 보면 아마 수석회의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의에 핵심. 2월 20일에 예, 핵심. 좌파 문화 예술 단체를 VIP에 보고 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VIP는 알겠습니다. 예. 다 이명박 대통령을 좌파 문화예술단체를 인정하고 보고 있죠. 했다. 네 번째. 네 번째, 이명박 정부가 예. 야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일일이 사찰하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성향들을 분석해 놓고 2010년인데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어허. 네. 이런 알겠습니다. 내용이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예. 기무사 예. 예, 민간인 해킹 관련한 동향을 분석해 놓은 내용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 기무사의 전문 수사관들은 해킹을 하더라도 발각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예. 예? 다른 건에서 군 검찰에는 왜 아마추어들이 이게 해가지고 좀 잘해라, 걸리지 들켰냐 말고. 뭐 이런 예. 예. 김경진 의원님. 네. MB 정부의 공작 정치에 대한 특검하자? 해야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검찰 못 믿겠다? 아니 자유한국당 쪽에서 예. 이게 너무 정치색이 짙은 수사 아니냐. 예. 그게 검찰도 지금 친정권. 어차피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권에 항상 인사권에 의해서 장악돼 예. 있으니까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는 오해와 논란의 소지들이 많고 예. 당장에 뭐 MB 본인께서 이게 무슨 퇴행적인 행태다 정치 예.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기왕지사 그러면 하려면? 중립적인 특검하게 맡겨서 거기서 수사를 해야 하면 다른 소리 안 나올 거 아니냐 예. 라는 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진선미 지금 의원님도 네. 아마 적폐청산위원회에 이제 들어가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치권이나 정치에서는 예. 이게 우리가 정책을 논해야 되고 미래지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 청산의 정치권이 너무 매몰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사실은 수사라든지 감찰은 본래 그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 맡겨서 거기서 제대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국회 본연의 얘기를 하자. 알겠습니다. 뭐 법사위에서 논의한다면 그건 변론이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뭐에 대해서요? 왜 딴청하고 계시겠어요? 저는 예.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건 몰라도 이미 죽은 지 한참 오래전에
죽은 그 권력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건 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라 그러세요. 예. 그 대신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편파적이거나 예. 그 지금 초기 권력에 늘 친화적으로 하는 검찰이라는 비판 안 들으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도록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경주 예.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에 이걸 보면서 제가 정치권에 지금 22년째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1995년에 여의도 연구소 창립부터 들어가서 정치권 언저리에 있다가 국회에도 여의도 있으면 들어갔다가 여의도 연구소는 메인이죠. 그러니까 국회에도 들어갔다가 행정부에도 갔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대통령도 굉장히 여러 분을 봤고 그다음에 야당 2번, 여당 2번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적폐청산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적폐를 청산하려면 그 폐단을 만들어낸 제도 개선 그다음에 잘못된 관행들 없애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이게 자칫 사람을 표적해서 하기로 하면 이게 결국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표적사정이다 정치 보복으로 흐르기 쉽고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치는 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제 아마 이 대통령께서도 예. 이게 퇴행적이다라는 표현은 아마 그런 부분을 퇴행적 시도다. 국익을 해친다. 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정권 5년입니다. 뭐 영원히 갈 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요. 물론 지금 보수 진영이 너무나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 유한하고요. 이 정권도 3, 4년 후면 레임덕 5년이면 그 전 정권이 돼요. 진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보다는 정말 그걸 만들어낸 제도나 관행을 뿌리 뽑으면서 또 다른 지금 현재 정권 내에 또 다른 적폐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차단하고 이런 거에 더 열심을 내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예. 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충고 아닌 충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방금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면 이게 너무 검찰이 친권력적이니 광고 듣고 오자는데요. 자, 아까 말씀이 끝나지 않았는데 국민의당에서 지금 검찰이 친권력적인 정권 친여쪽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으로 좀 중립적으로 하자. 진 의원님이 뭐 특검까지 할 거 있냐. 한번 잘 해봐라. 정권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약간 입술이 팍 떨리셨어요. 스튜디오가 좀 추워요. 예. 더워요. 그래서 특검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네, 특검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이제 생각이 본인들 지지하는 정당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예. 물론 요새는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쪽 성향의 국민들이 대단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아닌 국민들 어쨌든 태극기 집회나 시위 나가고 있는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가령 이제 그 태극기 집회 나가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가령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또 특정 편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나 착각을 할 소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없애버리는 게 좋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진선미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필요해요. 예.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과거에 민주당도 그랬어요. 이게 그 정치권에서 또는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게 수사기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주는 가이드라인 거냐. 주는 네, 거다. 수사에 대해서 무슨 지침을 내는 거냐. 정치권이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런 식의 비판과 얘기들이 굉장히 민주당 스스로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틀린 얘기이기도 해요. 보는 관점에 예. 따라서. 근데 이미 민주당이 그걸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성향을 가진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런 점을 두루두루 감안한다면 예. 특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김 예. 의원님 그런 생각에서 특검을 주장하신다면 저는 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그런 뜻으로 예.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한쪽으로 좀 경도되어 있는 것 같으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
적폐청산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이 했으면 좋겠다. 자, 네, 저는 아니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맹비난을 했고 김무성 의원도 적폐 광풍이다. 보수 진영에서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의 그 얘기 자체는 약간 공범자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고 제가 오호. 지난 2012년에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 거론할 때 그분들이 다 뭐라고 하셨어요. 뭐 댓글 3개 가지고 뭐 선거가 바뀌냐. 그리고 뭐 국정원 다 정당한 업무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온 난리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김경진 의원님께서 특검을 얘기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공소시효라는 것이 뭐가 3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이런 것까지는 원세훈 하면은 뭐 5년이잖아요. 예. 국정원법. 국정법 7년 아니에요? 5년 아니에요? 저희는 5년으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올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그 과정에서 특검 논의로 뭐 하냐 마냐 저는 뭐 자유한국당에서 절대 받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면은 또 하세월이 가서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 이런 약간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 신속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진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부분 패턴이 이런 식이에요. 과거는 묻어두고 예. 미래를 향하자. 그런데 이명박 정권에서 봤을 때 박근혜 정권은 과거였나요? 미래였나요? 미래였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권의 그 원세훈 국정원장의 그 모든 행태를 전부 묻어두고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말기 모습이 어떤가요? 퇴보는 이런 퇴보가 없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과거를 제대로 정리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국정원의 직원 중에 댓글 부대를 동원했던 사람이 돈을 떼먹었잖아요. 예. 수천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게 왜 안 밝혀지고 이제 밝혀졌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협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횡령죄로 나를 기소하면 내가 국정원 댓글 다 불 거야. 이렇게 해서 몇 년 버텼다잖아요. 예. 도대체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이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공개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 어떻게 나쁜 관행이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따로 있습니까? 미래 따로 있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는 박근혜 정권이 미래였죠. 과거가 정리 안 될 때는 미래도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마디 엉망이 되는 말씀. 겁니다. 우선 이제 팩트와 관련해 가지고 원세훈 때는 좀 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과했죠. 예. 그래서 세상에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국정원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오피스텔에서 댓글 달고 있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요. 아니 근데 이제 진선미 의원님 말씀 관련해서 그게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거든요. 예. 원세훈이라든지 당시에 민병주라든지 이런 자들이 기소되고 있고 원세훈은 아직도 판결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공소시효 생으로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아, 국정법 그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예. 2009년, 뭐 5년이든 2007년 7년이든 다 살아 있어요 지금. 이미 예. 원세훈 재판이 안 끝났어. 재판이 안 끝났으므로 온 고잉이니까 다 살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사건은 네. 새로운 사건은 다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범이 기소돼 있으면 네. 공소시효가 중단되긴 하나 예. 여러 가지 새로운 사건들이 지금 다시 발견되고 시작하는 건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얼마 네. 안 남았을 수도 있으니 조속하게 하자.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어떤 알겠습니다. 분들입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예. 이제 그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공소시효 문제는 또 고정돼서 정리를 하고 중요한 것은 국회 내부에서 이게 과거서 정리를 가지고 한쪽에서 서로 포격전을 날리기 시작하면 저희 과방위가 그렇거든요. 가령 방송법 이슈 하나로 모든 법안이 지난 1년 동안 다 스톱해 있었어요. 보면. 예. 근데 적폐청산이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그러니까요. 자한당하고 민주당이 싸우기 시작하면 정작 중요한 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각각의 섹터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법안들이 있는데 대부분 막혀버려요 보면. 그래서 적폐청산 문제는 이미 시동을 걸었으니까 어쩔 수 그거대로 없지만 가져간 그냥 미래. 빨리 저쪽으로 이 수사기관으로 보내놓고 수사기관으로 특검이나 보내놓고 국회에서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정책에 관한 일을 해야 돼. 예. 정책과 예산에 근데 대한 저도 일을. 진짜 그러고 싶은데 최순실 특검 때 어땠나요? 특검이 그때 열어서 알겠습니다. 이미 정부가 공소시효는 바뀌었잖아요. 않았잖아요.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지금 방금 김경진 의원님 예. 그 인식에 뭐 적극적으로 그 동의를 합니다. 적폐청산은 하시되 예. 그 정치 보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리고 너무나 과도한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쏠리지 않도록 그걸 좀 잘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면 시간은 흘러가요. 1년, 2년. 예. 그런데 경제나 이쪽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보 문제도 있고요. 안보 문제도 있고요. 그러면 민생 살기 어려운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 지금 정권 초기니까 박수 보내요. 그게 잘해서 보내는 지지라기보다 앞으로 좀 잘해달라는 지지가 지금은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너무 지금 현재 잘하는 걸로 오판해서 너무 오만해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되 그런 걸 잘 유념해 가면서 이 국가 운영의 에너지를 정말 지금 민생, 안보 이쪽에다도 좀 쏟아주셨으면 하는 거를 그러니까 적폐청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지만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좀 쏟아줘라. 저는 진짜 문재인 정부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예. 대통령이 인기가 많고 대통령 국민들의 희망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적폐청산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적폐청산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적폐청산 해야 돼요. 예. 반드시 정기를 회복하는 일은 해야 돼. 조용히 물밑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하면 돼요. 국가 전체는 우리가 부국, 강병, 민생, 안전, 복지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의 모든 목표 지향점은 거기에요. 제가 법했던 법률가 출신이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시간 많아요. 법률가 출신이 제가 왜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 출신이 왜 과학상임위에 와 있겠어요. 정치의 목적은 부국 강병이라고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훌륭한 의원이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아니 훌륭하세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저는 지난 과거를 네. 19대 때를 돌아보면요. 그 똑같은 멘트를 그 당시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런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입장 그- 바뀌었다고 아니 이 똑같은 얘기를 얘기.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예. 본인들이 하신 일이 뭔가요? 저희는 업무 분장이 완전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폐청산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 그리고,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비춰요. 뭐라고 말씀을 해도 어쨌든 그래도 보고 적폐청산의 드라이브는 싶으시겠죠. 시동 걸렸어요. 이건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군으로까지 또 확대되고. 그런데 8204님 여기 대구입니다. 좀 진보 성향 50대 전업주부인데요. 지금 나오신 의원님들 다 좋아합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모르실 수 없어요. 정봉주의 정치쇼 들으면 한 달이면 열일하십니다. 자 서로 배려하고 좋은 말 하는 나라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진수 의원님. 네. 국민들에게 너무 부끄러워 잠을 이룰 수 없다. 이게 뭐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 왜 하셨어요? 아니 지금 우리 당 바른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예. 국민들한테 부끄러웠다는 거고요. 그게 뭐냐면 뭐 한 보름 전에 예. 유승민 의원 중심의 비대위를 꾸리자라는 게 우리 구성원 다수의 생각이었고 염원이었는데 그거를 당내 몇몇 의원들이 그냥 무산시켜 버렸어요. 예. 그리고는 조기 전대를 하는 걸로 만장일치 합의를 하고 국민들한테도 11월 13일에 조기전대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자유한국당이랑 합당 논의를 추진하는 일부 의원들이 계셔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예. 국민들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바른정당 들여다보면 뭘 하시겠다는 거지? 삼선 의원들은 삼선 의원들끼리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 만나고 초선은 초선끼리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통합 경쟁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 의원들끼리 만나는 거야. 뭐 예. 당을 초월해서 만나서 나라 걱정하는 거는 뭐 저는 그 좋은 일이죠. 예. 그런데 두 당이 합당을 추진한다는 게 이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새누리당 깨고 나온 지가 불과 10개월인데요. 예. 그들이 깨고 나온 새누리당이 지금 새누리당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친박 총선도 안 되고 있고. 예, 저는 홍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과거의 새누리당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명분으로 지금 통합을 하자는 건지 그것도 국민들한테 부끄럽고요. 핑계는 이제 문재인 정부 독주 막아야 되고 내년 지방선거 걱정된다고 하시는데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는 그 야당의 힘도 결국 국민들이 주시는 예. 거고 선거 때 표를 주시는 유권자도 국민들인데 그 국민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그 핑계를 대니까 예. 저는 앞뒤도 안 맞고 이런 분들이 정치를 하니까 이게 정치가 욕을 먹나 보다 막 이런 생각 온갖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엊그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국민들께 조금 자긴 잤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 아니요, 못 잤어요, 정말. 정말 못 잤어요? 부끄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자, 국민통합포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연대 가능성.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네. 바른정당을 들여다보면 의원들은 20명인데 이미 13명은 회군해갖고 자유한국당으로 갔고 지금 또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자는 분들 계시고 자강파 계시고 또 국민의당과 또 그 함께 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바른정당 들여다보면 3개 판가 아니면 2개 판가 이게 자꾸 헷갈려요. 아니 저는 자강파를 뭐 독자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정당의 모름지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을 그러니까 자강을 하면서 외연을 확대하고 바깥에 가치와 이념이 유사한 집단이 있으면 또 힘을 합하기도 하고 저는 그거는 정당의 상시적인 책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자강파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당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꺼져가는 이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나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자기 정치적 생명 걸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무슨 자강파다 이렇게 아하.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보는 것도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 보수의 불씨가 꺼져가는 건 알고 계시죠? 아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살려야 그게 뭐 보수만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 것이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가 양날개로. 균형을 이루면서 가고 운동장이 좀 기울지 않고 평평해야 정치도 발전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바른정당과 함께 하자라고 하는 속내가 있잖아요. 바른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좋은 정당이죠. 좋은 정당이다. 네. 우리하고 함께 하자. 바른 정당이죠. 그렇죠. 바른정당. 예. 바른정당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함께 하자? 좀 더 발라지겠죠. 아. 그래서 누굴 만나고 계세요? 바른정당이? 안 가르쳐 드립니다. 딱 걸렸지. 최소한 얼마 전에 예. 이모 원주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모 원주가 아니라 이원 모 의원 아니에요? 바른정당의 정운천 정운천 최고위원하고. 의원님하고 정운천 의원은 전북. 예, 전라북도 전주. 네, 예, 한 예. 10여 분 정도가 모여서 아마 이렇게 정치적인 의견 교환 많이 하고 좋은 현상이네요. 예. 최소한 어쨌든 저희도 중도적인 입지를 점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이제 국회 내에서 중도적인 입지를 점하고 있으니 예. 가급적이면 서로 간에 저희 방송도 중도적인 입지를 견지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함께 할 여러 가지. 친문재인 헌정 방송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고마워요. 저는 판단 보류. 앞으로 하는 거 봐서 예.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나는 일생을 바르게 살아와서 이게 그 사면복권은 바른정당 들어가고 싶어요. 아유, 그래서 환영합니다. 바른정당에서 환영해요. 하태 경원하고 아니 국민의당 안 들어오시고요? 국민의당이요? 네. 제가 국민인데 뭘 또 들어가요? 아, 졌다. 근데 어쨌든 예. 저희는 바른정당하고 어떤 이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끼리 조금 좀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요. 얘기가 좀 통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책이나 네, 정책을 입법 가지고. 관련해서는 생각이 같으면 연대도 할 수 그렇죠. 있고 한데 지금 너무나 다른 자유한국당이랑 합치자고 하니까 제가 그거를 문제를 삼는 거죠. 아니 합치자고 할 때 레이저 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야 정상회담인가 당 대표 모시고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물론 자유한국당 빠졌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이 협치가 불가피하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적폐청산 갖고 이견이 있지만 또 국회 정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당연하죠. 양당의 저런 입장에 대해서.
저희랑 손잡으시면 좋겠어요. 두 분 다. 아니 같은 사안이 있으면 그러니까. 도와드리는 거죠. 이미 청와대 갖고 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손 잡으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생각은 사실 바른정당이 새롭게 출발할 때 합리적 보수 뭐 이런 부분들을 지향하셨기 때문에 사실 기대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 정치의 어떤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가 조금 더 좀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이러는 것이 저희한테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꾸만 그렇게 움직이시고 흔들리시고 이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 진수 의원님. 네. 그런데 어쨌든 당의 양 기류가 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하고 함께 하자라고 하는 기류가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선거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님들 뜻도 뜻이지만 밑에 함께 하고 있는 지방의원들, 광역의원들, 예. 기초의원들,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이거 거기서 흔들면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바른정당에 같이 따라와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많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현역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지 그래도 모르겠는데. 재선까지 한 현역이고 아까 아니요. 중간에 잠깐 쉴 때 아니. 초선밖에 안 했다고 해서 저 한번 디스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대로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아니라는 얘기고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잃을 게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의 지방의원들 끌고 설득하면서 이렇게 가자. 끌고 가는 게 개혁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맞지. 그분들 막 이러고 같이 이렇게 되는 거는 저는 정치 개혁의 바른 길이 아니다. 우리가 새누리당 나와서 바른정당 할 때는 이 길이 애초에 뭐 굉장히 쉽거나 탄탄한데 삼산노수 각오하고 몇 년 여러 해 고생할 거 각오하고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불과 뭐 10달 1년도 못 참고 아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DNA 자체가 등 따스고 배부르는 정당을 웰빙 정당을 오래 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아니에요? 보고요. 뭐 제가 바른정당 얘기는 아직도 이제 진행형이니까 계속 네.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제 협치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네. 뭐 혁명이라고 늘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에 의해서 집권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나는 혹시 모르는 이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그게 굉장히 이 오만함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늘 자기 경계하고. 성찰을 통해 좀 경계 좀 예. 하시고 협치도 그래요. 협치라는 게 내가 이쪽으로 가겠으니까 따라오라는 일방 통행식의 협치는 협치가 아닌 거죠. 때로는 야당이 입을 모아서 예. 이거는 아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좀 듣고 그 방향으로 져주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게 져주면서 종래는 이기는 쪽을 택하는 게 맞다. 그게 진정한 협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당대표 합니다. 회당 청와대 초청해갖고 벙커를 함께 방문한 거는 꽤 의미 있는 거로 많이들 평가하고 있던데요. 네, 뭐 그렇게 하시는데 그날 엊그제 그거는 너무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진중한 서로 깊이 있는 얘기를 그럼 하기는 좀 홍 대표 주장에 한계가. 찬성하는 거 1대1로 만나자? 1대1로도 만나고 같이도 만나고 같이 만나서 우리 다 소통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홍 대표가 정말 때 쓰듯이 그렇게 하면 만나도 주세요. 예. 1대1로도 만나고 홍 대표 1대1로 만나면 다른 당도 1대1로 만나서 그렇죠. 같이 있을 때 못하던 얘기도 1대1로 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좀 다 그러니까 홍 대표가 들어주시고 저렇게 때 쓰는 것처럼 보여도 좋다 좀 만나자 그럼. 주고. 아니 제 생각이 그 생각이에요. 예. 아니 홍 대표가 떼쓴 거 맞아요. 예. 우리가 봐도 치졸해요. 음. 사실 다 같이 가서 그 끼어서 만나야지. 그래야 제일 야당 대표가. 왜냐면 나머지 세 당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당제를 만들어줬는데. 다 누구 입장에서 봐서도 웃기는 게 홍 대표예요. 예. 그렇지만 홍 대표 예. 얘기가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아하. 아니 작년 탄핵 국면 때 예. 추미애 대표가 당장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1대1로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예. 보면 민주당에도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떼쓰건 옳든 그러든 간에 대통령 정도라면 따로 만나자면 1야당 정도라면 못 만날 이유 없어요. 방금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홍 대표 따로 만나고 예. 안철수하고 저녁에 통화도 한번 하고 뭐 이런 정도가 필요해요 보면. 예. 그게 대통령 오죽 뭐 일정에 바쁘시겠지만 그 정도 시간은
내야 제대로 된 그러면 협치인 대통령 거예요. 박수 받아요 국민들한테. 아 근데 오히려. 그 진수 의원님 네. 어차피 뭐 헌정방송이라고 찍혔는데 아니 근데 1대1로 만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임기도 한 10년은 늘려주시면 안 돼. 그게 독재야. 아 그래요? 예. 독주가 아니고 아니에요. 독재. 1대1로 만난다고 물리적으로 시간 그렇게 많이 쓸 필요 그러니까 없고요. 좋은 방송 같아요. 좋은 방법 같아요. 들어보니까. 아, 그러니까 청와대가 너무 온갖 그립을 다 잡고 있으려면 시간이 부족한 듯 느끼지만 장관들한테 많이 자율적으로 위임해 주시고 청와대가 그렇게 온갖 거 참견하려고 안 하시면 예. 시간 많으세요 대통령. 알겠습니다. 1대1로도 좀 만나자.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다른 당에서 동의해 주시나요? 우리 그때 그 당시에도 다른 당에서 나의 동의. 자, 대표성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돼요. 나 어제 원내 대변인 됐어. 예. 동의. 그래요? 원내대변인 됐어요? 네. 동의. 아니, 만나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의도 UFC 함께 하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님, 김경린 국민의당 의원님, 진수희 한때 장관님. 자,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012년에. 2012년에 그 김효재 정무수석의 보좌관인 김성준이 관련돼 있어서 그 집을 압수수색을 오.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이 김성준이라는 그 분이 예. 본인의 어떤 사적인 욕심이 있으셨는지 오. 비밀 문건들을 다 유출해서 집에 갖고 있었다. 715건을 집에 갖고 있었던 700? 거죠. 15건. 15건. 오호. 그래서 그 문건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갔는데 예. 그 중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중에 13건만 예. 본인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니까 보관을 하고 나머지 707건이죠. 702건이요. 이 702건 예. 이 건을 그냥 청와대에다가 돌려줘요. 그래서 이 문건이 그 705건의 이 건의 문건이 예. 마구 방황하다가 박근혜 정권 이 말기에 이게 그 국가기록원으로 그냥 던져진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정 절차도 안 거치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기록원에서 이거를 확인해서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어마어마한 안보에 내용이 되게 있었다. 위험한 예. 요건들은 이제 비밀로 하고 아니 나머지를 진수희 장관님 행정부에 있었잖아요. 이 가능해요 이게?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권력 그 정권에 참여했다고 해서 예. 그 정권의 전체 뭐 내부 깊숙이 해서 일어나는 일까지 다 알고 있기는 좀 국무위원 중에 왕따는 아니셨었잖아요. 그래도. 왕따는 아니었지만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게 뭐 국무회의라는 공식적인 석상에 등장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대통령 예. 비서실에서 좀 구중궁궐에서 은밀하게 진행됐던 부분이다. 아니 그 뭐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만 하시고 예. 내용을 얘기를 안 하시니까 우리가 제가 다 잘 충격으로 모르겠는데. 쓰러질까봐. 아니 기사 못 보셨어요? 기사 어제 보면은 하루 종일 막 엄청 저희가 그게 무슨 마치 내용이지? 추석 맞이 예. 뭐 창고 대방출처럼 예. 저희가 문건들을 다 방출을 간단하게 해서 몇 개만 소개시켜 주죠. 그럴까요? 예. 네. 간단하게. 아, 괜히 얘기했네. 네. 아니, 어차피- 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그래서 다 굳이 몰라요. 왜냐하면 공개하려고.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더더욱 몰라요. 아, 그렇구나. 왜냐면 너무들 요즘 정보가 쏟아졌고 신문을 못 봐요. 봐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네. 예. 일단 첫 번째 청와대 홍보수석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만든 문건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게 KBS 장학 문건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좌파 그 성향의 주요 간부들을 다 그 뭐 학교며 정치 성향 모든 화살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님. 어제 네.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예요? 무슨 TF예요? 우리 적폐청산위원회 당내. 당내에 아하.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예. 박범계 의원님이 위원장이고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하고는 별개 거죠. 그렇죠. 국정원은 국정원 내에 네. 있는 거고. 아하. 예. 근데 어제 민주당 적폐청산위에서 발표한 MB 정보 문건, 나도 사찰됐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한때 불교에서 사찰 자주 다녔는데. 아유, 봉도사님의 유머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출연이라서 지금 적응하기가 힘드네. 50대라는 걸 순간 깨달았어 내가. 이런 거에 뭐 터지면 안 돼요. 그럼 아재야. 저는 안 터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수 의원님은 엄청 웃고 싶은데
아, 난 50대 아니에요. 60대예요. 예, 어떤 내용이었죠? 아, 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누구죠? 이명박 정부 때 수석이었던 분의 왜 말이 이렇게 잘 안 나오죠, 오늘따라? 예. 네. 보좌관? 네네. 보좌관이, 정무수석 보좌관? 예, 디도스 관련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분이 밀반출한 문건들이 715건이 누구예요, 있었던 그분이? 거잖아요. 청와대에. 김효재 예, 예, 정무수석 예, 보좌관. 예, 예. 그래서 문건들이 방황하다가 어허. 결국은 지금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데 그 부분이 공개 문건이어서 비밀 문건이 아니라서 대통령 우리- 지정기록물도 아니고 비공개도 아니고 공개 문건. 네, 그래서 지금 적폐청산위원회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의원들에게만 되니까요. 그래서 열람하고 아하. 옮겨 적어서 예. 이기해가지고 저희가 문건들을 어제 한 7건 정도 공개를 했죠. 예. 네, 아니,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정이 궁금하네요. 이렇게 뜨문뜨문 얘기하니까 기사를 안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그렇구나. 어떻게 된 거죠? 네, 예. 네. 아, 김효재 전 정무수석 보좌관이 네. 무슨 문건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2012년경에 예. 디도스 파동이 있었잖아요. 2012년이 아니고 디도스 파동은 2011년 10월 26일 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네. 선관위 디도스 사건 네, 그건데요. 네, 2011년.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네. 2012년에 그래서 예. 이게 너무 정치색이 짙은 아하. 수사 아니냐. 예. 그래 검찰도 지금 친정권 어차피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권에 항상 인사권에 의해서 장악돼 예. 있으니까 그래서 수사에 대해서는 오해와 논란의 소지들이 많고 예. 당장에 뭐 MB 본인께서 이게 무슨 퇴행적인 행태다 정치 예.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기왕지사 그러면 하려면? 중립적인 특검하게 맡겨서 거기서 수사를 해야 하면 다른 소리 안 나올 거 아니냐 예. 라는 거 하나 하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진선미 지금 의원님도 네. 아마 적폐청산위원회에 이제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정치권이나 정치에서는 예. 이게 우리가 정책을 논해야 되고 미래지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 청산의 정치권이 너무 매몰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사실은 수사라든지 감찰은 본래 그 해당 부서에서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 맡겨서 거기서 제대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국회 본연의 얘기를 하자. 알겠습니다. 뭐 법사위에서 논의한다면 그건 변론이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뭐에 대해서요? 아유 딴청하고 계시겠어요. 저는 예.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 건 몰라도 이미 죽은 지 한참 오래전에 죽은 그 권력을 가지고 특검을 한다는 건 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라 그러세요. 예. 그 대신 자유한국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편파적이거나 예. 그 지금 초기 권력에 늘 친화적으로 하는 검찰이라는 비판 안 들으려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도록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에 이걸 보면서 제가 정치권에 지금 22년째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1995년에 여의도 연구소 창립부터 들어가서 정치권 언저리에 있다가 국회에도 여의도 있으면 들어갔다가 여의도 연구소 메인이죠. 그러니까 국회에도 들어갔다가 행정부에도 갔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대통령도 굉장히 여러 분을 봤고 그다음에 야당 2번, 여당 2번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적폐청산 뭐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적폐를 청산하려면 그 폐단을 만들어낸 제도 개선 그다음에 잘못된 관행들 없애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지 이게 자칫 사람을 표적해서 하기로 하면 이게 결국은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표적사정이다 정치 보복으로 흐르기 쉽고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치는 한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어제 아마 이 대통령께서도 예. 이게 퇴행적이다라는 표현은 아마 그런 부분을 퇴행적 시도다. 국익을 해친다. 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저는 담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정권 5년입니다. 뭐 영원히 갈 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요. 물론 지금 보수 진영이 너무나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권 유한하고요. 이 정권도 3, 4년 후면 레임덕, 5년이면 그 전 정권이 돼요. 진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보다는 정말 그걸 만들어낸 제도나 관행을 뿌리 뽑으면서 또 다른 지금 현재 정권 내에 또 다른 적폐가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차단하고 이런 거에 그 더 열심을 내는 게 국민들 보기에도 좋고 예. 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충고 아닌 예. 충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방금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면 이게 너무 검찰이 친권력적이니 광고 듣고 오자는데요. 자, 아까 말씀이 끝나지 않았는데 국민의당에서 지금 검찰이 친권력적인 정권 친여쪽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으로 좀 중립적으로 하자. 진 의원님이 뭐 특검까지 할 거 있냐. 한번 잘 해봐라. 정권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약간 입술이 팍 떨리셨어요. 스튜디오가 좀 추워요. 예. 더워요. 그래서 특검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네, 특검 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이제 생각이 본인들 지지하는 정당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잖아요. 예. 물론 요새는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 쪽 성향의 국민들이 대단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게 아닌 국민들 어쨌든 태극기 집회나 시위 나가고 있는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가령 이제 그 태극기 집회 나가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가령 윤석열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또 특정 편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나 착각을 할 소지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애시당초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없애버리는 게 좋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진선미 의원님 앞에 계시지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적폐 청산이 필요해요. 예. 반드시 해야 되는데 과거에 민주당도 그랬어요. 이게 그 정치권에서 또는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이게 수사기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주는 거예요. 이며 출신 지역이며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명시해 놓고 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배제를 시키는 배제를 시켜라. 그런 방법과 예. 그다음에 그때 우리 지금 그 민주당을 도청했잖아요. 지금 그것도 핫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도청했다고 고발을 했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고발했죠.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문건도 뭐라고 돼 있냐면 KBS의 김인규 사장의 입지를 예. 둔독하게 해주기 위해서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무혐의 처리를 통해서 예. 부담을 자, 강경하게. 내용을 다 들으면 너무 기니까 네. 그래. 두 그래서 번째. KBS 도청 두 번째 게, 네. 세 번째 게. 두 번째. 예. 두 번째 게. 예,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가 주도한 관건 선거 의혹이 관건 문건이 선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11명의 지금 핫한 박형준 또 정진석 이분들을 포함한 11명에 대해서 그 11명의 저가 예, 있었나요? 총선에 혹시? 예. 안 들어 계세요. 미안합니다. 이해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들어 계세요. 네. 비서관들이라서. 그래서 그분들을 전격 퇴임 이후에 지원해라. 안전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총선에 전면 나서게 하고 예.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부서를 따로 알겠습니다. 만들자. 이런 내용이 11명 꼭 당선시켜라. 네, 어마무시한 내용이죠. 세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거는 오히려 그 스프링 노트라 그래서 그분이 그 압수수색된 문건이 아니라 예.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캐비넷에 예. 아무렇게나 박혀 있던 곳에 스프링 노트가 있어요. 예. 거기 연필로 빼곡히 써 있는데 그 내용 문건 안에 보면 아마 수석회의 이런 것들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의에 핵심. 2월 20일에 예, 핵심. 좌파 문화 예술 단체를 VIP에 보고 아, 요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VIP는 알겠습니다. 예. 다 이명박 대통령을 좌파 문화예술단체 향하고 있죠. 보고했다. 네 번째. 네 번째, 이명박 정부가 예. 야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일일이 사찰하고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성향들을 분석해 놓고 2010년인데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어허. 네. 이런 알겠습니다. 내용이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예. 기무사 예. 민간인 해킹 관련한 동향을 분석해 놓은 내용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예. 기무사의 전문 수사관들은 해킹을 하더라도 발각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예. 예? 다른 건에서 군 검찰에는 왜 아마추어들이 이게 해가지고 좀 잘해라, 걸리지 들켰냐 말고. 뭐 이런
예. 예. 김경진 의원님. 네. MB 정부의 공작 정치에 대한 특검하자? 해야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검찰 못 믿겠다? 아니 자유한국당